자, 이번 시간에는 유리식하고 유리함수 배울 거야. 우리 지난번에 선생님이 수의 체계 한번 얘기한 적 있지, 그죠? 수의 체계는 어떻게 돼 있어? 양의 정수, 즉 수의 체계. 이걸 자연수라고 그러잖아. 0, 음의 정수, 얘를 정수, 정수가 아닌 유리수, 유리수, 무리수, 실수, 허수, 복소수. 이렇게 우리가 수의 체계를 배웠었잖아.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수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우리가 배웠어. 뭘 했어, 기본적으로? 사칙연산 했잖아, 그지? 사칙연산 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배운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허수까지 배워서 수에 있어서의 사칙연산은 다 배운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왔었어, 그 다음에? 식이 나왔지? 식. 식의 체계는 뭐겠냐? 당연히. 여기가 쉽게 말하면 요게 다항식이야. 식으로 따지면. 여기는 뭐겠어, 그러면? 유리식이야, 이게. 얘는 해당되는 게 뭐겠냐, 얘는? 얘를 분수식이다라고 쓰기도 해. 무리수에 해당되는 것은 무리식이겠지, 뭐야. 그지? 그래서 우리 다항식의 연산도 배웠잖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연산 배웠잖아, 그지? 자, 이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유리식으로 갔다가 다시 또 무리식으로 갔다가 이렇게 확장해 나갈 거란 말이야. 모든 것들이.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수학은 항상 사칙연산이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유리식으로 왔을 다항식의 사칙연산 배웠으니까 이번에는 유리식의 사칙연산도 한번 배워보고 무리식의 사칙연산도 한번 배워보겠다. 그런 얘기고, 간 김에 내친 김에 어떤 거? 함수의 체계에서로 보면, 함수의 체계에서도 보면 이와 유사하게 본다 그러면 이 다항식에 해당되는 게 이게 다항함수. 유리식에 해당되는 함수는 뭐겠냐 그러면 유리함수. 무리식에 해당되는 게 또 뭐겠니? 무리함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우리. 그지? 자, 함수는 대응관계고 그래프가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함수는 별도지만 이 유리식, 무리식은 사칙연산을 하는 거야. 사칙연산을. 그래서 우리는 이 체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는 유리식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저기야, 유리수가 뭐니? 유리수가. 우리 유리수를 알면 유리식도 알 거 아니야. 그지? 유리수는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정수분의 정수라고 표현을 하잖아. 유리수가 뭐예요? 그럼 정수분의 정수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지? 그럼 유리식은 뭐겠냐? 아까 식 개념에서 따진다 그러면 정수라고 하는 거에 대응되는 게 다항식이었잖아. 그럼 뭐겠어? 다항식 분의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걸 우리가 유리식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이 말이야, 이 말. 정수의 개념에서 이 말이, 식의 개념에서는 이 말이 나온다는 거지. 그죠? 요거. 자, 그래서 우리가 유리식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고 유리수에서 정수분의 정수꼴인데 이 분모, 분자에 있어서 우리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짓을 해주면 변화가 있게 없게? 없어. 똑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거나는 변화가 없어. 다만 더하거나 뺀 거는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은 짓을 곱하거나 나누는 것은 변화가 없지만 더하기 빼기는 안 그래요.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요 성질이 그대로 다항식에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라는 거다. 유리식에도. 그래서 사칙연산 같은 경우 우리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 이거 어떻게 해? 유리수 계산한 거 똑같잖아. 통분하듯이 AC분의
BC 더하기 A 이렇게 구한 거 이게 식일 뿐이야. 전에는 수였는데 수였을 때도 통분하듯이 식도 똑같은 거다 그 말이야. 빼기는 여기만 빼기로 바꿔주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곱하기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는 거지 뭐야. 나누기는요. 나누기는 일종의 역수를 곱한다는 의미도 있잖아, 그지? 이거랑 같은 의미가 A분의 B 나누기를 곱으로 바꾸고 얘를 역수로 치워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AD분의 BC 이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보면 CD분의 A분의 B 이렇게 해서 이거를 이제 번분수라고 얘기한다. 번분수라는 분자, 분모에 분수가 또 있는 것을 우리가 번분수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럴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나오겠지만 여기서도 바로 이렇게 곱해져서 A, D 분의 B, C 이렇게 바로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스킬 아니겠어? 수에서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리식에서의 사칙연산도 유리수의 사칙연산과 똑같더라. 똑같더라.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부분분수란 말이 나와. 부분분수. 2학년 때 수열 배울 거거든. 거기서도 많이 나와 이게 부분분수. 근데 이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A분의 1 빼기 B분의 1을 이거를 연산을 하면 통분을 하면 A B분의 B 빼기 A지. 그지? 이걸 뭐 한다 그래 우리? 통분 한다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요거를 반대로 가는 거를 부분분수화 한다 라고 얘기를 해. 무슨 얘기냐? A 그러면 요 식을 조금 변형시켜주면 분의 1은 얘가 이쪽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되겠지. 얘만 이쪽으로 넘겼으니까 나누기로. 오케이? 그럼 뭔 얘기야? 곱하기를요. 곱으로 되어 있는 걸요.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버렸다. 라고서 부분분수화 했다. 요거는 통분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데 그거를 무슨 공식인지 자꾸 외우는 거 아니야. 이해만 하고 있으면 돼. 통분의 반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이런 건 어떨 때 많이 쓰냐? 2곱 3분의 1 더하기 3곱 4분의 1 더하기 이렇게 쭉 갔을 때 얘는 그럼 뭐야? 이것처럼 부분분수로 바꾸면 수를 부분분수로 바꾸면 3 빼기 2가 1이 그러니까 3 빼기 2분의 1에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요거 해보면 거꾸로 가면은 통분하면 마찬가지 값이 나오거든. 이렇게 가서 결론적으로 요거 차가 1이니까 4 빼기 3분의 1에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될 거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떨 때 이걸 많이 쓰먹냐면 요거 1이니까 뭐 없다 치고 이렇게 죽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것도 이렇게 죽고 마지막에 요거 하나 남고 요거 하나 남을 때 이렇게 부분분수화 해갖고 계산한 문제용이 나오기 때문에 아는 거다. 선생님 왜 근데 갑자기 여기서 얘기했어요? 통분의 반대기 때문에 그래. 유리식의 성질에서. 알겠냐? 그래서 요 부분분수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산을 할 때 사칙연산은 방금 통분하고 뭐 나누기 곱하기도 다 해봤잖아, 그지? 근데 이제 연산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유리식에서 주의해야 될 게 있어. 예를 들어서 x 빼기 3분의 x 더하기 4 더하기 x 빼기 4분의 x 더하기 5라고 하는데 요걸 한번 계산해 보세요라고 하면
계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니네는 당연히 x 빼기 3 곱하기 x 빼기 4 분의 x 더하기 4 x 빼기 4 더하기 x 빼기 3 x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가는 통분을 하는 방법도 방법이지만 이렇게 하면 계산이 좀 복잡해지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즉 어떤 경우냐면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얘를 분모의 차수로 밑으로 내려버려라 라는 얘기야. 어떻게 하느냐면 얘를 이렇게 간다는 거야. x 빼기 3분의 x 빼기 3이면 여기에 플러스 하니까 플러스 7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마찬가지로 x 빼기 4분의 x 빼기 4 더하기 9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죠? 그럼 이렇게 가면 1 더하기 x 빼기 3 분의 7 더하기 1 더하기 x 빼기 4분의 9 해서 얘는 별도로 그냥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이하하고를 그 다음에 계산하세요. 그 말이야.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편하고 좋아요. 그러니 이 방법대로 하세요. 어떨 때? 분모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런 식으로 차수를 분자의 차수를 낮추는 거야. 분자의 차수를 어디까지 낮춰? 분모의 차수보다 더 낮게. 여기서 분모가 1차였잖아. 그러니까 상수항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1차였잖아. 상수항으로 바꿨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유리식에서는 계산을 할 때 사칙연산의 방법도 하나가 있었지만 사칙연산 말고 사칙연산으로 계산이 되겠지만 그게 복잡하니 이런 경우 분자의 차수, 분모의 차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차수를 낮춰서 계산하는 방법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아까 통분의 반대 방향 부분분수하는 거 요거 하나 더 기억을 해두세요 라는 거와 아까 했었던 번분수 있었잖아. 번분수 요거는 AD분의 CD다, CB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세요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유리식에서 계산 방법이 사칙연산 말고 우리가 계산을 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는 뭐다? 이렇게 차수가 다를 때 차수 낮추는 거, 그 다음에 부분분수 하는 거, 그 다음에 번분수 하는 거, 요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유리식 계산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유리함수는 그럼 뭘까요? 라는 거야. 유리함수. 함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응관계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거는 중요한 게 뭐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그럼 유리함수는 어떻게 생겼냐? 유리함수의 기본 꼴은 이런 거야. 이렇게. 즉, 유리식이 뭐라 그랬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었잖아. 그지? 그거를 함수로 표현한 게 지금 유리함수인데 이놈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지? 라는 거야. 그래프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 식을 만족하는 점들을 쭉 찍어갖고 연결한 게 그래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놈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놈의 그래프는 있잖아. 어떻게 생겼냐면 K가 양수면 이렇게 생겼어. K가 음수면 이렇게 생겼어. 쌍으로 있는 거야. 쌍으로. 1, 4분면, 3, 4분면에 이렇게 대응되는 쌍으로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와. 여기서 점근선이라고 나와. 점근선. 점근선. 뭐가 있냐? 점차로 근접하는 선이지. 그래서 그걸 점근선이라고 그래. 근데 이 그래프를 보면 점근선이 뭐가 돼?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점점 X축에 가까이 가잖아. 여기서도 X축에 가까이 가잖아. 그지?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고 또 이쪽으로서 보면 Y축도 점근선이 되는 거야. 즉 X축, Y축이 점근선이더라 라고 하는 거 하나 알아둬야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
유리수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모가 0이 돼선 안 돼요라는 게 우리가 유리수의 포인트였었지. 마찬가지야. 여기서도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x가 0이면 안 돼. x가 0이면 즉 x 값이 우리가 정의역이잖아, 그죠? 이게 정의역이죠, 그죠? x 값이. 그러니까 정의역에서는 x는 0이 돼서는 x가 0이 아닌 실수 전체가 정의역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치역은 뭐였었어? 뭐가 없었어? 뭐가? 치역은 0값이 없었지. 0값이 y equal 0가 아닌 실수 전체, 이렇게 본다는 거야. 정의역과 치역, 정근선, 이 개념이 유리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프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값을 찾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뭘 배웠어? 이동하는 거 배웠잖아. 이동, 평행이동, 대칭이동, 그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겠지. y는 x 빼기 3분의 뭐 4 더하기 5, 만약에 이렇게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놈은 이동 개념에서 보면 x분의 4의 그래프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 이동한 거다라고 보는 거야. 그랬을 때, 자, 요게 정근선의 교점이었잖아. 이게 원점이. 그러면 이거는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가요, 이게 양수였었으니까 이렇게 생겨 먹었던 건데,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5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하면 그래프가 요렇게로 바뀐다는 거지. 평행이동하는 거. 뭐 대칭이동은 나중에 하겠지만. 자, 이런 개념에서 보면 니네 잘 생각해봐. 뭐를 옮기는 거나 똑같니? 정근선만 옮겼다고 생각하면 돼. 모습은 변화가 있어, 없어? 1, 4분면, 3, 4분면 이 모습은 변화가 없잖아. 평행이동은 변화가 없잖아. 그 그래프 자체가. 이동만 했으니까 누구를 옮겨? 정근선을 옮겨라. 포인트가 정근선을 옮긴 거다. 평행이동. 그때 선생님이 도형이동 할 때 1차 함수는 뭐였어? 기울기하고 한 점이었으니까 그것만 움직였었고, 2차 함수는 뭘 움직였었어? 꼭지점을 옮겨갔었으면 됐잖아. 그래서 그때 포인트가 뭐냐? 2차 함수의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 꼭지점이에요. 그 다음에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가 포인트예요. 라고 했던 거고. 원은 중심이 포인트잖아. 그러니까 중심만 옮겨주면 된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의 방정식처럼 이게 표준형이다. 이게 표준형이다라고 놓고 이것도 조금 평행 이동을 한 거니까 표준형이다. 근데 일반형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겨먹었다. 정리를 해주면 이거 정리를 해주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 이걸 이제 일반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2차 함수에서 중요한 게 순서가 지금 이게 1번, 이게 2번이다. 요게 1번, 요게 2번인데, 중요한 건 뭐냐고 했어? 정근선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정근선이. 이놈의 정근선은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서, 즉, 이놈을 이런 식으로 바꿔가지고서 x축으로 얼만큼, y축으로 얼만큼 이동했으니까 이게 정근선이겠네? 라고 하겠지만, 이제는 요것만 딱 보고 정근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보세요. 요거 하나 예를 들게. y는 있고 2x 빼기 4분의 3x 더하기 2 이렇게 줘보자. 자, 이놈의 그래프 빨리 그리는 거야.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라 개형을 빨리빨리 아는 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정근선은 x가, 즉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니까 x가 2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x가 2, 이게 정근선이고, y는 요거야. 요거 2분의 3. 왜요, 선생님? 이거요, 이렇게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해줘서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8 이렇게 가서 2x 빼기 4분의 8 더하기 2분의 3 이렇게 분리를 할 거거든. 이렇게 분리를 하면 정근선 x좌표는 2가 되고 y좌표는 2분의 3이 되잖아. 그래서 정근선이 이 상태에서만 바로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생겼을까 이렇게 생겼을까는 아무 값이나 집어넣어봐. 여기다 0 집어넣어봐. 0 넣으면 마이너스 2 되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점을 지난다는 얘기지. 0 넣었을 때. 그러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생길 수밖에 없겠네요 라고 하면서 이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빨리 찾고 그리는 방법이다. 이 방법이. 알겠니? 그래서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달라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역함수가 반드시 나온다 그랬지. 역함수. 역함수 반드시 나온다 그랬어. 그것도 x는 이라고 바꿔가지고서 우리가 계산하지만 유리함수는 되게 편한 방법이 있어. 자, 요놈의 역함, 유리함수는 되게 편한 게 이놈의 역함수를 눈으로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해. 어떻게? 얘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만 이놈만 두 개 위치 마이너스로 붙여서 위치만 바꿔주는 걸로만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어? 얘네 자리, 얘는 그대로 두고요. 얘네 둘만, 부호만 바꿔서 스위칭 해준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유리함수는 역함수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하나 더 소개한 겁니다. 자, 유리함수의 포인트는 뭐다 그랬어? 분모가 0이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 즉, 정근선이 있다. 그 다음에 정역은 분모가 0이 안 되는 거 있고, 치역은 요거. y값이 0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성질 반드시 좀 기억을 해줘라. 그게 바로 우리 유리함수 배운 거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 유리함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리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